네, 2021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주미남의 사기, 전남도의 딸랑딸랑. 아닌 건 아닌 거죠. 우주미남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사기라고 얘기해야 언론이죠.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딸랑딸랑이라고 얘기해야죠. 우리나라 언론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니까 자꾸 국정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부제는 판도라를 봤으면 관둬라 이겁니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탈핵을 결심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많이 그 탈핵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화를 동원해서 탈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탈핵 정책을 대행했던 사람이 한양대 교수하던 백운규 장관이죠. 백 장관은 지금 돌이켜보면 한 1년 2개월 장관 했는데 문정부 초기에 탈핵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썼던 걸로 보여요. 백 장관도 이용당한 거죠. 물론 이분이 뭐 태양광 셀 한다고 하면서 약간 신재성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같은 과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이용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백 장관이 이번에 구속이 될 뻔하다가 구속이 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백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이다. 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정책의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떠한 조건일 때 맞는 말이지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총리나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은 이건 사기다라는 말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론에 다 났던 거죠. 월성 1억이 조기 폐쇄할 때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초입니다. 그때 백운규 씨가 장관이었죠. 산업부 정모과장이 백운규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한시적으로 가동하자. 그러니까 당장 폐쇄하라 그러니까 당장 폐쇄하지 말고 좀 기한을 정해서 이게 어차피 10년 허가받고 하는 건데 또 앞에 이미 돌린 기간이 있고 뒤에 조금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폐쇄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은 기간을 좀 줄여서 한시적으로 더 가동하자. 이런 식으로 보고하자. 백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 고 지시한 것은 알려져 있죠. 네, 이건 이미 알려져 있죠. 너 죽을래 했다. 이거와 비슷한 게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실을 알고 불법으로 출금했네요 라고 보고서 쓰려고 하니까 이성윤 씨가 있던 대검, 부장으로 있던 대검 중수부에서 그게 아니고 불법이 없었다는 쪽으로 다시 보고서를 쓰라라고 한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건 이미 밝혀졌던 이야기인데 이제 백운규 씨가 구속이 안 되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들을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기사도 썼었고. 그때는 뭐 이 정부가 꿈쩍도 안 하다가 어쨌든 지금 검찰이 움직이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최이봉 산업정책비서관이 그 무렵입니다.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네. 최이봉 씨는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고요.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은 이제 국장보다 높은 급입니다. 차관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를 총 책임지는 자리죠.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개수는 수치입니다. 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 수력 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리고 이러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수원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지시를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다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최이봉 비서관 밑에 있던 행정관 2명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비서관은 직급이 높으니까 산자부의 에너지정책실장에게, 그 최이봉 비서관 밑에 있는 행정관은 실장 밑에 있는 산자부 실장 밑에 있는 국의 국장이나 또는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은 거죠.
이 두 명의 행정관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모국장, 현재 구속 기소돼 있고, 정목과장, 불구속 기소돼 있고, 그 다음에 김모 서기관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정모과장이 백윤규 장관이 월성 1호기 빨리 폐쇄하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한시적으로도 운영합시다 라고 했다가 너 죽을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죠. 네. 억울할 겁니다. 그 백윤규 장관은 최이봉 씨하고 최이봉 씨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행정관들이 쭉 산자부의 실장, 국장, 과장에게 전화를 했으니까 또 거꾸로 이걸 장관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은 또 알고 있는 거죠. 네. 산업부의 원전 담당 공무원들, 이 한수원 직원이나 경제성 평가기관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결과가 낮게 나와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뭐 이것도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그 강창호 세월노조 위원장이 다 공개했던 거죠. 때문에 S회계법인이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해서 가동성을, 경제성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폐쇄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거죠. 네. 결국은 백 장관이 너 죽을래 한 것도 청와대로부터 즉시 가동 중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백 장관 사건을 지소했던 것이 이제 대전지검 형사 5부인데 여기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구속은 못하지만은 진돗개처럼 물은 건 놓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밝힌 것이 사실이면, 네? 이거는요, 이 탈핵 정책은요, 국가의 정책이 아닙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정권의 정책입니다. 정권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일지라도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법화를 해야 돼요. 법제화. 근데 이걸 법제화하지 않았거든요. 법이라는 걸 한 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 국회이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네?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하게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조작까지 해서. 이런 지경인데 여기에다가 또 참 제가 보기엔 참남된 사건을 대통령께서 만드셨습니다. 참 이래도 되는지 진짜 저는 원자력을 하고 안보를 하고 하는 기자로서는 야, 대한민국 언론을 청와대가 희롱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남 도민들을 전남 도청에 계신 분들이 모욕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전남에 가게 되면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남이 어떻게 했는데 이 풍력 발전소를 이렇게 환호하는 모양을 만듭니까? 뭔지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 지도읍 임자대교에서 열린 지역균형 뉴딜 투어 행사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걸린 큰 주제는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 48조 바람이 분다. 네. 48조 원의 바람이 불면, 돈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앞에 정권들은 왜 못했겠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약식입니다. 협약식입니다. 그런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신안 젓갈타운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전남도청 공무원 10여 명이 꽃다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플래카드의 글들이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왜 이제 오셨어요, 유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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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 노래도 이런 게 있죠. 우주미남. 문재인 대통령의 우주미남이래요. 저보다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별로, 내 마음에 별로. 별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다가 아니라 반짝반짝 스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48조짜리 아니 100조짜리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진짜 이분들이 바람을 잡았네요. 아니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 이런 걸 합니까?
이렇게 진짜 딸랑딸랑이 하는 딸랑이 행동 아니에요? 이에 대해 전남도청 관계자는 외변이 오면 다과나 음료를 준비하는 작지 행정국 직원들이 있는데 그중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하면은 이건 딸랑이 짓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자들이 말려야지. 근데 이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 이렇게 기강인 전남도청은 엉망인가?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국무회의에서 과잉 의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남도청 측이 알아서 준비한 것이다. 48조 원이나 투자하는 행사이고 외딴 섬인 신안에까지 대통령이 방문했기에 지역에서는 환영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런 딸랑이 짓을 봤으면 꾸짖어야 할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가 오히려 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는 위정자가 이 귀에 발린 소리 좋아하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죠? 참 답답한 이 48조 원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딸랑딸랑을 합니까? 자, 문 대통령은 이 협약시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죠. 2030년까지 48조 5천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와,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왜 앞에 대통령은 아무도 안 했어?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된다지, 되었다도 아니고.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 이야. 지역 균형 뉴딜이 선도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아이고, 제가 다시 보기가 좀 뭐합니다. 신안과 목포, 영암을 비롯한 전남 주민들과 어업인단체, 지역노사, 18개의 발전사와 제조업체, 대학이 함께 이룬 쾌거다.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게 18개 발전사와 제조업체란 단어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지역 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연금이 될 것이다. 이거 책임질 말인가요? 상당히 이거 책임 못 지면 대통령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그런 말들입니다. 네. 2030년까지 정부는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보약한다는 목표가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자, 2030년까지 48조 5천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걸 뜯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다 됐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기자들이 보고 이거 지적 안 하는 거 참 답답해요. 우리 논설위원들도 이거 딱딱 지적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민간 투자를 47조 6천억으로 잡았습니다. 정부 투자는 1조도 안 됩니다. 9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을 보고 48조 중에 47조를 투자하라 그러는데 기업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꽝입니다. 꽝! 이 협약식이란 게 뭡니까? MOU를 맺은 거거든요. MOU는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하겠다는 그래 잘해보자 이렇게 밥 한 끼 먹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약식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잘 됐다고 전남도청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우주미남 대통령 오셨다고 하면은 이게 장난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확정됐으면 우주미남보다 더한 걸 해도 되지만 이게 사람을 이렇게 속입니까? 직접 일자리만 5,600개, 간접 일자리 12만 개. 좋아요. 다 좋아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단 민간 기업이 47조를 투자해야지.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조건물입니다. 북한이 이걸 해주면 비핵화한다 그러는데 앞에 문장 빼버리고 북한이 비핵화했다라고 해서 북한 지원하자라는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제가 계속 그건 희대의 사기가 그러는데 이제 우리 전남 도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우리 언론도 지적을 제대로 안 해요. 잘생긴 사람이 하는 말은 잘 속아 넘어가나요? 미남계인가? 저는 전남 도지사한테도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김영록 씨네요. 전남 신안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과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이 함께 체결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 해상단지는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단지보다 7배나 큰 규모로 구형 원전 6개의 발전량에 해당한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48조를 투자해서 원전 6개를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했습니다. 아유, 좀 구질구질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남 도민들이 받아들여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이걸 발주지법이라고 저는 뭐 관계자는 약칭합니다. 법률의 해상풍력 지원 선정 방법 기준을 수정해 신안군 주민들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도록 요구하겠다. 네, 이거 법대로 해야 되는데 뭐 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국회가 하는 거로 왜 도지사가 뭐 바꾸겠다 그래? 희망사항을 얘기해요. 희망사항은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온갖 장비법을 다 까서놨습니다. 나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가서 잘 된다고 뻥을 쳤는데 도지사도 뻥을 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사해서 영국 혼시의 풍력 발전 모델을 거론했습니다. 혼시는 혼이 뭐죠? 이렇게 삐죽이 튀어나온 데죠. 곳이라 그러나요? HORN. C는 바다고요. 혼시란 지명인데 바다죠. 거기에 바람이 좀 셉니다. 근데 뭐 정확한 자료는 다 구할 수 없지만 최근에 8일 동안의 바람을 비교해 보면은 혼시에서는 초속 13m입니다. 신안은 사흘 동안은 6m였고요. 나머지 날은 9에서 11m였습니다. 그럼 바람이 6m면요. 풍력 발전 못 합니다. 전기 안 나옵니다. 9에서 11m가 나오면 조금 할 수 있는데, 자, 가장 높은 11m를 잡겠습니다. 11m면은 13m로 기준으로 따지면 거기에 85%입니다. 근데 풍력 발전량은 바람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풍속이 절반이면 발전량은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11m 풍속은요, 13m 풍속에 비해서 발전량이 60%밖에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신안에서 얻을 수 있는 풍력 에너지의 양은 혼시에서 얻을 수 있는 풍력 에너지 양의 20%밖에 안 된답니다. 쉽게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여기에 설치한 발전 설비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을 때, 100으로 돌아갔을 때, 그럴 때 원전 6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산하는 거는 혼시 같은 경우는 30%. 여기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을 못합니다. 혼시보다도 적게 생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설비 시설은 100일 돌릴 수 있지만 실제로 돌린 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약해서. 혼시보다 더 약하니까 더 약한 거죠, 바람. 그런데 바람이 안 부는 6m 이하인 날도 많으니까 그때는 아예 발전을 못하죠. 그 발전 못할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큰 풍력단지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서 기업들이 쓰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3일은 발전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들 망하잖아요. 공장 멈추잖아요. 따라서 이게 안 돌아갈 때 대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대체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걸 돌립니다. 대개 LNG를 짓습니다. LNG 발전소. 왜 그러느냐? 화전이나 원전을 지어놔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 왜 자동차 킬 때도 디젤은 조금 부릉하고 좀 기다렸다가 가죠. 예열하고 가죠. 원전하고 화전은 좀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LNG는 바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뚝 끊어지면 전기 제로 되니까 바로 공급해야 되니까 LNG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LNG 발전소는요, 짓는 비용도 비싸고 원전이나 화전비다가도 발전 단가도 비쌉니다. 뭐 계산하기 따라서는 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근데 풍력 발전도 갑자기 꺼지잖아요. 근데 LNG 발전소도 갑자기 킬 수는 없어요. 휘발유 차도 금방 부릉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시동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둥둥둥둥 하다 꺼졌다 그러면 더 세게 올려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LNG 발전소도 항상 가동해야 돼요. 약하게 돌리고 있겠지만. 그러면 원전 6기만 딱 지었으면 끝날 거를 풍력 크게 지어놓고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싼 LNG 발전소를 지어놓고, 그죠? 그리고 또 이걸 늘 가동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원전 6기 짓는 거면 대걸 한 18기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풍력 지었죠. 대체 발전소 비싸게 지었죠. 또 늘 가동하고 있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해요? 아니, 앞에 정부는 이건 몰라서 안 한 것 같아요? 이 그린 뉴딜인가 뭐 내놓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 민간 기업들하고 MOU 맺는 건데 그걸 계약시킨 것처럼 이렇게 띄워도 됩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그 전남 도지사가 이렇게 자기 도민들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부 돈과 기업 돈을 신안 앞바다에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48조, 49조를 다 동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연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년도 얘기입니다. 되더라도.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력발전기 지어놓으면요,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이쪽 바다에서 뭡니까? 이 양식 많이 할 텐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도는 입도 뻥긋 안 해요.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소에서는 뜨거운 물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온배수 처리 때문에 영광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주 한수원 사람들 영광 원자력이라면 절절맬 정도로 애를 먹는데 여기라고 안 생길 것 같아요? 입도 뻥긋 안 해요. 결국 신안 주민들 대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청와대와 전남도의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걸 제가 고발드리는 겁니다. 자, 하도 지금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뭐 대법원 문제 지금 하도 많아서 제가 원자력을 보다가 이 문제 보다가 좀 뒤늦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하여간 이 사건은요, 이거는요 47조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투자 안 하면 그걸 끝입니다. 정권 바뀌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MOU는 구속력이 없어야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도민들 왜 풍력 해상연금 안 줘 시위하실 겁니까? 이걸 짓게 되면요, 전기값이 자연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정부도 비싸게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값 올리면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그럼 정부는 또 국민 세금 걷어서 이거 메꿔야 될 거고. 그래전에 못 갑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왜 호남 분들을, 이거 아시는 분들, 호남 조선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도 있고 전기공학과 다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학자들 많습니다. 왜 그분들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왜 또 속습니까? 자꾸 호남 분들은. 우주미남은요, 벌써 후쿠시마 사고 때 1368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냈던 겁니다. 탈핵 비판. 한번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 이 말미에다가 제가 풍력발전과 이걸 했을 때 대체발전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다는 걸 쭉 여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왜 자꾸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도지사 같은 정치인에게 속습니까? 국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도라를 보고 탈핵을 한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국민을 속이려면 저는 관도라라고 하는 게, 관도라를 만들고 관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놀림을 당하는 국민 여러분들도 참 답답합니다. 네, 정권은 국민 속이고 싶으면 관도라. 그리고 국민들은 정신 차려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오늘 참 건방지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답답하고, 지금 몇몇 원자력과 교수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북한에는 원전을 왜 지어준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자기네 실수를 덮기 위해서 온갖 걸 다 띄우는데, 참 너무 국민들이 우롱당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민간 투자는요, 그러니까 협약식은요,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도 도정 똑바로 하십시오. 우주미남 이런 소리 자꾸 하면 딸랑입니다. 딸랑.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